사람들 보고 이 가상으로 히틀러가 오면은 상수를 들고 환영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상수를 들고 환영하려고 지금 손을 들고 있는데 아직 안 옵니다. 손을 언제까지 들고, 이제 내릴 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들고 있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고 적과 동지가 구분이 안 되고 하는 나라가 된 것을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런 철없는 아이들이 또 뭐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하면서 환영하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백두 한라 만나 평화 뭐 이런 구호를 이화여자대학교에 갖다 붙이니까 그 밑에 이 학생 이름이 정치외교학과 14학번이네. 박승은이라는 학생이 그 밑에 이런 글을 딱 써가지고 대답을 해놨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화대학 정치외교학과 14학번 박승은, 살인마 김정은과의 평화를 외치는 당신들의 양심은 안녕하신가요? 김정은은 평화의 비둘기가 아닌 세계 최악의 살인마, 독재자, 학살자, 전쟁 범죄자입니다. 당신들은 살인마가 그렇게 반가우신가요? 대학생의 지성으로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독재를 비판하지는 못할 망정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 무지라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뻔뻔함이라면 유죄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세계인이 비웃습니다. 한국인들은 혹시 바보냐고. 어떻습니까? 이 명문입니다. 이 글이 명문이에요. 운율에도 맞고, 제가 읽어드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좋은 글은 이게 운율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쉽잖아요. 쉽고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도 유머가 있습니다. 이 좋은 글은 읽고 나면은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웃음이. 기분 좋은 글입니다, 이게. 이런 글이 나온다는 게 대한민국이 건재하다는 증거입니다. 건재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원래 읽은 글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원래 망언과 명언을 지금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명언을 하나 소개해드렸거든요. 이건 망언인데, 소득주도 성장이란 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소득, 이거 쉽게 말하면은 돈을 많이 쓰면은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는데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이걸 빗대가지고 이런 패러디를 이 농담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봄이 오면은 옷을 벗어야 되죠. 근데 옷을 벗으면 봄이 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탈의주도 입춘이라고 했어요. 탈의주도 입춘. 옷을 벗으면 입춘이 온다. 탈의주도 입춘하고 같은 말 아니냐. 연애를 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연애하자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대통령은 이 말실수를 많이 하는데, 김정은을 상수를 들고 환영하자, 이거 나중에 이 말로 아마 곤란하게 될 겁니다. 또 김정은과 연인 사이라는 말을 했어요.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
60대 대통령이 30살 마피아 두목하고 연인 사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도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사이에 이게 삼각 연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연인이란 말이 근사하니까 그걸 아무데나 갖다 붙여버려요. 트럼프는 그 말 해가지고 지금 두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내년 초에 교황이 방북할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교황청에서 발표하기를 내년에 북한 갈 스케줄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김일성의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신영복 선생을 사상가로 존경합니다라고 했어요. 신영복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감옥 20년 살고 나온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존경한다는 게 아니고 문필가로 존경한다는 게 아니라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한다. 김일성 손자 앞에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고백. 또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대 정권이 조선조 정조 이후의 최초의 유일한 개혁 세력이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조 이후에 유일한 개혁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승만 개혁 세력 아닙니까? 아니, 왕정을 없애버리고 민주주의 국가 만든 사람이 개혁 세력이고 가난을 물리친 박정희가 개혁 세력이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세력이 개혁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 1년 지났습니다. 벌써 1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촛불 계엄령이란 말.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김무사가 계엄령을 펼 작정을 하고 문서를 만들었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 세월호 유족을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김무사가 사찰했다. 그런 증거 없습니다. 전 기무사 사령관이 투신 자살한 것도 투신 자살한 그 분이 남긴 유서의 첫 문장에 나오는 게 기무사는 최선의 헌신을 했는데 최선의 헌신을 한 걸 5년 지나자 이걸 사찰이라고 단죄하려고 한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군대가 왜 계엄령을 내리려고 하느냐, 군대가 왜 정보 수집을 하느냐, 그것이 범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군대가 정보 수집도 안 하고 질서가 무너졌을 때 계엄령도 안 펴면은 그 군대는 있을 필요 있습니까? 노무자 집단이지. 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5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5조는 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군이 담당하는 겁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하려면 계엄령도 펴고 정보 수집도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노동자를 참 좋아하는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영업자도 노동자라고 했어요. 자영업자가 노동자랍니다. 아니, 자영업자는 자기 돈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저도 자영업자인데 날 보고 노동자래요.
무슨 노동자냐? 자가고용 노동자라고 했어요. 자가고용, 아니, 자영업자가 자가고용 노동자니까 노동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도 노동자네. 국민고용 노동자 아닙니까? 국민고용 노동자. 주부도 노동자입니다. 이래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노동자가 되어버립니다. 노동자. 이 노동자란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동자. 노동자란 말을 아주 우상 숭배하는 자가고용 노동자. 자가고용 노동자.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자가고용 노동자. 제일 황당한 용어는 아까 가짜 평화라고 하셨는데 그 말 잘하셨어요. 위장 평화쇼라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위장 평화쇼다 했는데 그 말 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결국은 위장 평화쇼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죠.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기로 했다고 전해준 것, 이게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왜냐, 김정은은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고 한 말이 원래 2018년의 최대 거짓말입니다.